평창구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자료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가 무엇인지를 일단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회의소의 이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평창구 농업회의소의 소개는 민간 협치형 추진체계, 그러니까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잘 조정해서 통일된 목소리로 정책에 반영하는 이 사이클을 어떤 추진체계로 운영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의 취지인데요. 농업회의소의 민간협치형 추진체계 잘 되기 위해서는 민간은, 행정은, 제도는 어떤 부분을 챙겨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의소의 이해입니다. 농업회의소의 이해, 농업회의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농업회의소가 왜 탄생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농업회의소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힐 겁니다. 그림이 좀 리얼한데요. 우리나라 농정체계의 현실입니다. 전체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지역별로, 단체별로 행정공무원과 지방의회, 국회, 정부를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요구사항을 말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센 단체, 구성원 수가 많은 단체, 이런 분들의 얘기가 농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농정을 말할 때 가장 큰 문제점 2개를 제기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대단히 중앙집권적이고 또 하나는 행정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재정과 권한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2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실정이 모두 다른데 지역 중앙에서 만든 정책을 지자체에서 일명 따오는 형태,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예산이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향후에 검증되는. 또 하나, 대단히 행정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과 관련된 정책들을 대부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농업정책 수립, 집행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수립 과정에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체계가 지역이나 중앙이나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 구조에 대단히 소수만 참여한다. 그래서 협의 채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협상권을 가진 농업계에서도 상당히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해서 대다수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농민과 단체와 조합들이 같이 참여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우리 나름대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서 그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을 하면서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 지역 전체의 농업 발전을 나가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농업회의소가 주장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농업계의 민주화, 농정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농업회의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논의가 98년도에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가 막혔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흔히들 농업회의소 이러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 반영하는 역할이 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쭉 보시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수립 과정에 농업계 대표로서 통일된 목소리를 가지고 정책 수립 과정에, 집행 과정에, 평가 과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계가 가진 자원을 여러분들, 농민들의 피부에 최대한 와닿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곳이 농업회의소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기존의 농단협 수준에서도 가능하시죠. 법으로 국가 사무나 국가의 준국가기관이 하던 사무를 공식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국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농업계의 공적 조직으로
농업회의소를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지금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향후에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고유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조사 연구 업무, 교육 훈련 업무, 무엇보다 공적 기능을 충분히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농민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농업회의소 설명은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모델은 뭐냐? 기초지자체의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광역단위의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전국단위의 농업회의소를 만듦으로써 현장의 농민 목소리가, 우리 평창군 농민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광역을 타고 중앙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정개혁, 이것을 추진하고자 농업회의소를 추진하는 것이고,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모델은 사업적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핵심적으로 현장 농민 목소리가 광역까지 전달되고, 광역에서 중앙으로 전달되면서 농민의 필요에 의한, 농민의 요구에 입각한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 그게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농업회의소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10차 시범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시범사업 10차라는 회차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 많아야 3차, 더 많으면 5차 정도 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안 하거나 하는 것이죠. 아니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거나. 10차까지 오는 동안에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저는 공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지금 10차 시범사업에 걸쳐서 전국의 40개소의 지역에서 농업회의소의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20개소는 설립이 완료돼서 운영 중이고, 20개소는 지금 열심히 설립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강원도 사람으로서 참 좋은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 무려 6개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거나 준비 중이신데요. 설립 의향 지역도 강원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보면 지자체의 3분의 1 이상이 모이면 광역단위 농업회의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정도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다. 법이 통과되면 광역단위 농업회의소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작업에 착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농업회의소 법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평창군 농업회의소가 2012년도 3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2013년도 7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법안이, 농업회의소 법안이 딱 10개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5개의 법안은 회기 종료로 다 자동 폐기가 됐고요. 이번 국회에서만 여야를 달리해서 국회의원 발의가 4건,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농식품부가 정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10월 달인데요. 11월 달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당정청의 전략입법 과제로 분류돼서 힘있게 추진될 것이다. 여기 방도혁 서기관님 오늘 오셨는데요.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믿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소개를 좀 드리고, 평창군 농업회의소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농식품부의 시범 공모사업 첫 해 2010년도입니다. 첫 해 사업에 공모에 응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나주, 진안, 평창 이렇게 3군데가 선정이 돼서 나주, 진안, 평창 순으로 창립을 했고요. 전국에서 3번째로 창립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창립을 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평창군은 농업회의소 잘 꾸려가 봐라 라는 취지에서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장 화끈하게, 가장 열심히 해주는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회의소의 조직도는 전국이 또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회원 체계가 일단 일반 농민단체와 완벽하게 구별이 됩니다. 회원 체계는 일반 농민들,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조합들이 같이 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범농업계의 대표 대의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 지금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회로 대부분이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대의원회도 마찬가지로 읍면의 일반 농업인들의 의사를 가장 강력하게 대변하고자 읍면 대표 대의원을 가장 크게 배려하고 있고요. 단체회원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조합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대의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읍면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단체와 특별회원을 대표 대의원을 합한 수보다 과반수 이상 많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를 농업계에서 실현하자는 의지가 법안에도 계속해서 담겨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는 전국적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다른데요. 농민과 농민단체 조합 고루 배분해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그대로 행정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분과의 현장에서 들어온 의견들을 분과별로 세분화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된 사항들만 최종적으로 행정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는데 거기서 조정해주는 역할들, 토론해주는 역할들을 이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원 구조는 평창군은 지금 이건 잠정 자료인데요. 작년으로 기준하면 한 4,3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농림업 총조사 잠정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한 3,900여 농가로 농가 수가 무려 400여 농가나 편차가. 근데 농가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통계적으로 어떤 시선에서 통계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4,300여 농가라고 해도 전체 농가의 20% 이상이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구조다. 이건 평창의 자랑인데요. 지역의 농협들이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원으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회의에 가장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조합 그리고 조합장님들이시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더 자랑스러운 부분은 저희 농업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가 27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단체가 더 가입하셔서 28개 단체인데요. 연 30에서 50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 참여하시는 거고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7개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 27개 단체에 소속된 농민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개인 회원이 지금 9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평창군의 10,000명 농민 중에 4,000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저희 농업회의소의 활동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면서 참여하거나 3,000명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예. 자, 그래서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어떤 사례들을 낳았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책자문 대의기구 역할을 중심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사업계획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농업회의소의 핵심 기능은 정책을 자문하고 농업인들을 대의하는 역할입니다.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조례 재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심지어 조례안을 직접 쓰면서까지 지역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그리고 토론회, 선거 대응을 통해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통일된 목소리로 정책 그리고 공약을 제안하는 역할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역할들 등을 하고 있고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은 뭐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이 협력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농업인들이 직접 받으실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농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다양한 농민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상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라는 문제는 이 정보 제공 측면에서 발생하더라라고 해서 평창군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 정보들을 우리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창군의 농정활동 추진 체계입니다. 농정의 민주화 관점에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지자체 농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예. 전국에서 이 체계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사실 농업회의소에서도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농업회의소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일단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의 가장 흔한 구호가 이것입니다. 농업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그 답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다들 책상에서만 앉아 듣는 정도랄까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첫 번째 사업 계획은 농업에 대해서 혹은 또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겪으시는 애로사항, 그 얘기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러 평창군 농 한기의 농업회의소가 8개 읍면 순회를 하면서 농민 간담회를 계속해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1월 달에 왔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8년 동안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읍면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심지어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SNS 말씀하시던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분 역량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맞게 회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 분과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주신 의견들이 정말 타당한 의견이 맞냐?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의견에 부합하는 게 맞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느냐? 라는 것들을 농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걸러내는 장치를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진 사안들만 농정협의회에서 최종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사이클을 지금 9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농정 활동들을 그냥 아무 때나 시기에 어떤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와 정부가 차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이클을 숙지하고 우리의 건의가 최대한 검토될 수 있도록 농정활동 체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9월달 이전에 우리의 최종 건의사항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 제출되고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이클들을 9월 이전에 마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정활동 첫 번째로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읍면순회 농업인 간담회입니다.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핵심적인 사업이고 영원히 해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회의소가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차별성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앞서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농정추진체계, 그 안에서도 민간협치추진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농민은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아니면 그 체계가 심지어 없기도 합니다. 농민단체장이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실질적으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과 지자체가 정책화했으면 좋겠는 얘기들을 말씀이 끝나실 때까지 계속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금도 농업회의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0분 이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건의된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 못된 얘기는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를 피드백 해드립니다. 평소 한번 나가면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읍면순회 간담회를 나갔는데 한계 면 지역에서 2명의 농민께서 나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 그리고 우리 회장님 그리고 공직자 4명이 나갔었는데 농민 2분이 탁 앉아가지고 저희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오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돼 있냐면 저희가 마지막 읍면순회 간담회를 했을 때 8개 읍면에서 출석 후에 적힌 분들만 560명 정도, 한 개 읍면에서는 140명 정도의 농민들이 우리의 얘기를 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심지어 겨울에 영하 27도를 찍을 때에도 100명씩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내가 지금 얼마나 농사를 지면서 힘든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가 없으셨던 것이죠. 읍면순회 간담회에서는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설문도 같이 병행한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순회 간담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송할 수 있는 봉투에 우표까지 저희가 붙여가면서 매년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농업인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은 토론에 묻히지도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야,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당신은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작업을 통해서 40건의 크고 작은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농민단체장님들 회의라든가 현장에 농민들이 전화를 하신다던가 그리고 사무국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본인들끼리 앉아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제가 다 메모로 적어놨다가 다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이라 현장에 나가지 못했는데도 120건 정도의 크고 작은 의견이 수렴됐었습니다. 수렴된 의견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원회에 통해서 조정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분과위원 정도 되시는데도 당해년도에 지자체 농장의 핵심 사업이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 전체 회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업무 계획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께서 당해년도에 주요 업무 계획을 우리 분과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 설명된 내용들 중에서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도 이미 상당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들 공부하시는 자료로 주요 업무계획 자료라든가 당초 예산 설명 자료 한 400페이지 정도 되죠. 추경까지 다 하면 5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분과위원들에게 사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좋으냐. 저희가 처음에 읍면순회 간담회를 나갔을 때는 이상하게도 이미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선점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과위원들이 올라와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분과위원 전체 회의가 끝나면 우리 분과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한 건도 누락하지 않고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 중심으로 토론 자료는 사무국에서 만들고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고 전국적인 사례는 어떻는지를 농업회의소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직접 만들고 발제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토론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는데요. 다만 이때부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각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분과위원회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검토가 되시는 거죠. 예. 예. 실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요. 이건 올해 토론 자료입니다. 올해 토론 자료를 제가 신뢰를 들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평창군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요는 평창군에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품목별로 또는 공동선별 출하 조직에 출하하는 조직에 산지유통 통합 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에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포장재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즉각적으로 모든 보조 사업을 포장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50%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40%로 삭감하겠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0%씩 삭감하고 향후에는 공동선별 출하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을 실질적으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농업회의소밖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이익관계에 따라서 내 품목까지 해당될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농업회의소에서 올해 건의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시책 일모를 제도화하자. 농업회의소와 함께 시책 일모를 제도화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자. 지자체 예산이 대단히 한정적인데 농민들은 뭐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달라진 농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없애야 되는 사업, 축소해야 되는 사업들을 구분해내야 하는데 이건 공무원도 못하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못한다. 그러니까 농업회의소라는 대의기구와 같이 하자. 매를 같이 맞고 농업발전 방향을 위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보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내년에 읍면순회 간담회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만들고 일몰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가 먼저 행정에다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의 건의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농정협의회인데요. 농정협의회를 하기 전에 분과별 토론회가 끝나면 분과별로 우린 이걸 최종적으로 건의하겠다.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분과별로 제가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건의사항을 우리 행정에 제출을 합니다.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답변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농정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 자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안들로 다시 짚어가는 정도의 자리로 마련하고 있고요. 현장 요구도가 굉장히 높지만 행정에서는 우리의 요구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만 굵직굵직하게 좀 짚어가는 그런 회의로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조정해서 전달하고 실제로 행정의 답변 자료들을 이렇게 문서로 공문으로 받는 작업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주신 농민들에게 당신이 주신 의견이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알리는 작업까지 소식지나 찬연도 읍면순회 간담회의 책자에 실어가지고 주신 의견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반드시 피드백해드리는 것까지 농정활동 체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의 말을 하면 꼭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주고 반영이 못된 얘기들은 왜 못 됐는지를 알려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행정과 농민의 거리를 계속해서 가깝게 만드는 역할. 이것들을 농업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사실은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다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이 추진 체계만 가지고는 안 될 때,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회의소에서 조례안을 직접 써서 건의하는 형태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건의 조례 빼놓고 이 3개의 조례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에서 직접 조례안을
써서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추진된 조례입니다. 위에 이 조례는 뒤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토론회 개최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거니까요. 말씀을. 선거 대응 농정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평창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거 패턴을 보면 우리 농민들은 군수 후보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군의원 후보가 어떤 농업 분야의 공약을 냈는지 유심히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 표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농업계의 맨 밑바닥의 목소리를 모아내서 농업계의 수건사항이 담긴 공통 공약 제안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정치권에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지자체장 후보들을 모시고 농업만 놓고 토론회를 열어서 당사자가, 지자체장 후보자가 내가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농민들이 듣게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농민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농업회의소가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6회 지방동시선거에는 최저가격 보장조례 한 건으로만 농정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군수 후보 2분 중에 한 분이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고, 실제로 채택을 하신 분은 낙선을 하셨는데, 이 당선되신 분의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로 우리 전용록 회장님이 참여를 하면서 농업발전기금보다는 지금 시점에는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맞습니다. 공약을 변경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셔서 군수님께서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까지 40억의 기금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농민들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으니까요. 올해 여러분들 농산물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해 비로소 총액의 20%, 8억여 원을 집행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최저가격을 얼마를 설정해서 집행할 것인가를 농업회의소와 농협의 경제상무들께서 모여서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제7회 지방선거에는 조금 더 고도화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분야의 공통공약 제안서를 만들고 군수 후보를 모시고 농업만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다만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단순히 토론회를 하고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농민들이 지금 어떤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가 공통 공약 제안서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읍면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공통 공약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읍면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문을 하고 군수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농민들에게 직접 듣고, 그리고 공약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에 초안을 가지고 우리 이사 대의원들을 모시고 공약 초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2시간 동안 같이 검토를 해서 최종 공약안을 확정하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방법으로 캠프에 전달을 하는 역할까지. 결과보고서 얘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3대 목표 8대 과제 18개 세부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군수님 농업 분야의 15개의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최종적으로 채택하셨는데요. 8개를 저희가 드린 그대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낙선하신 군수 후보님께서도 60%의 농업 공약을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채택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토론의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농업 관련된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 간략히 읊어드리면 지자체 보조사업 정보는 읍면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달이 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그
200페이지 넘어가는 자료들을 4페이지 정도의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 채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다. 그래서 지역의 보조사업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엔 1,500부를 농협, 농민들, 그리고 농민단체에 배포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거나 문자로 다 챙겨드리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아도 난 뭘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안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간 우리 평창군 농업회의소의 농정활동을 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정과 관련된 회의만 180여 회, 작년까지만 집계가 된 것입니다. 누적 참석 인원이 4,700여 명 정도 되고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888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360건으로 조정이 되고 그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지자체 농정에 반영된 것이 크고 작은 의견들이 125건, 당해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답변 자료는 35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가 실제로 반영된 것들만 카운트했을 때 125개 정도 된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지자체 농정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 말씀하시죠. 가입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당장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농정활동 하나만으로 저희가 290명에서 출발해서 회원수가 지금 9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 회원은 15개 단체로 출발을 해서 지금 28개 단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 단체는 심지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민단체 회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시사점. 평창군 농업회의소 활동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짚어드렸고요. 앞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시간 사인을 저한테 자꾸 주셔서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농업회의소라는 추진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챙겨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대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대 확산과 오해불식. 우리 강정현 부총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심지어 중앙단위 농민단체에 크게 위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 농업회의소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들어오면 더합니다. 농민단체에 계신 분들, 일명 농민운동도 좀 했다는 분들도 농업회의소가 또 다른 농민단체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 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의 보조금이 깎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농민운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단체가 아니라 법적 기구입니다. 농업회의소가 생긴다고 해서 농민운동이 절대 축소되지 않습니다. 농민단체 축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민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엄수해야 됩니다. 농업회의소에 참여하는 임원, 대의원들, 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정치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지하거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농업회의소 상정된 법안에는 농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삽입해 놓았는데 지자체는 그 규정에 입각해서 농업회의소 회장단과 사무국장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조례에 박아놓고 절대 농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회의소의 실패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패를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입니다. 일단 우리는 대표 대의기구를 표방하기
농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을 때 막 최대한 추진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고 그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의 대표성은 법과 제도로 완성은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평창에 있는 농민들에게, 평창의 사회 내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잘 함으로써, 그 역할을 잘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원수가 많아도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농업회의소는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 농업회의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체계를 만들기 전에 다른 사업들을 먼저 하고 계시는 회의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농업회의소는 반드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또 강력하게 말하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업회의소가 아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은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무국장 한 분이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이클에 거의 사무국장 혼자서 치뛰고 내뛰고 하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농업회의소가 지금 사무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국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의 반 정도가 무임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농업회의소는 최소한 우리 팀장님, 과장님 정도 되는 농정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대화가 됩니다. 근데 현장에 농사를 지으시면서 비상근으로 이 사무국장직을 해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회원 확대를 추진해서 1차적으로 재정을 최대한 확충해가지고요. 최소한 사무국 실무자 인건비는 우리가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법이 제정돼서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저희는 많은 예산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필수 경비는 저희가 공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니까 지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 사업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회의소가 공익적인 역할,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위치를 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 문제는 결국은 농지의 문제와 농업인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 농업회의소는 나중에 정착이 되면 국가 사무 중에서 농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된 문제들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 농민들로 만들어진 조직이 수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들을 빨리 위탁받아서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님. 그리고 지금 평창군의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구자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농촌과 관련된 중간 조직의 통합 운영 주체로서 발전을 농업회의소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농업회의소가 이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회의소는 일단 법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현장 농민들이 구성원인 조직이다. 중간지원 조직은 현장과의 밀착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농업회의소는 이것들을 완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평창군 농업회의소는 내년에 기농기촌지원센터와 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금 오늘 내일 사업 계획서를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자체는 우리 농업회의소라는 범농업계 대표 대의기구의 위상과 파트너십을 빨리 인정하고 이 농업회의소와 진정한 의미의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농업회의소에서 들어오는 농정을 최우선으로 농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정협의 채널을 농업회의소로 일원화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평창이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농어회의소가 하는 농정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화끈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평창군은 읍면을 나갈 때, 분과위원회를 할 때, 각종 토론회를 할 때, 농정협의회를 할 때 행정에서 마치 내 일처럼 지원을 해 주십니다. 농민들보다 출석률이 훨씬 더 높으시거든요. 그런 지원들을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는 모든 지역에서 좀 챙겨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위 계획 수립할 때에 특히 농발 계획입니다. 농업회의소의 참여를 좀 의무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드플랜, 오늘 토론자께서 말씀하실 텐데 농촌협약 등 계획을 세울 때 제발 좀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을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농업회의소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농업회의소 법은 협치를 제도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의 대표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군지자체에 농업회의소의 지원 명분을 제공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지자체와 국가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빨리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릴 텐데요. 저희가 흔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농정 틀의 전환, 농정 개혁, 이것들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의미의 농정 개혁은 농정 추진 체계에 농민이 중심되는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 농정에 농민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농정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논의 중심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